안녕하세요. 동피면입니다.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를 외울 때, 저희는 영어 공부를 단어 외우기로 했어요. 그죠? 영어는 단어를 외우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우나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뭐, 수거도 외우고, 그냥 뭐, 문장을 외우기보다는 단어를 외우는데 되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 쭉 읽어서 찾아가지고 발음 기호도 쓰면서 외우고, 그리고 단어의 뜻도 한 가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외워서 나중에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게 정말 단어 외우기로 정말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저도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유학 같은 걸 가질 못했어요. 근데 이제 20대 중반 정도에 제가 돈을 모으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 선교, 단기 선교 같은 걸 갔었습니다.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 그것도 영어권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. 근데 중국에 그 해외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짜여진 일정대로 좀 이렇게 다니다가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이제 제 본인이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었는데, 근데 이제 그냥 전통시장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. 중국의 전통시장 같은데. 근데 중국에 그 당시에 제가 25살 정도 됐으니까 거의 20년 전이죠. 근데 그때에 어땠냐면 진주가 되게 쌌었어요. 진주가 뭐 160원, 1000원, 뭐 이 정도면 진주 목걸이 하나를 샀었어요. 뭐 귀걸이 같은 거는 진짜 진주로 만든 귀걸이 같은 것도 300원, 500원이면 샀었을 그런 엄청, 진짜 중국이 그때는 물가가 엄청 쌌었고, 또 진주가 워낙 많이 나오는 고장의 그 전통 시장이었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를,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씩 우리 엄마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내 동생도 선물해주고 하려고 진주 목걸이를 사려고 했습니다. 근데 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 중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저는 중국말을 모르잖아요. 근데 뭐 조금이라도 배웠다고 영어로 얼마예요? 물어보고, 그리고 그쪽 중국 분들도 중국 상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유학을 온 거냐? 공부하러 왔냐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얼떨결에 네, 공부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영어로 대답을 했죠. 근데 그런 짧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뭐 공부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말들을 질문을 하고, 또 이제 그 다음날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이제 조금 말을 했었어요. 근데 뭐 이제 아주 간단한 말들.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여행에 뭐 사실 그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엔 또 물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서 물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배앓이를 시작해서 5일 여정이었는데 정말 3일째 되는 날부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너무너무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, 전 진짜 내가 한 10대에 해외여행을 한번 갔었으면 영어라는 거를 공부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지 않았을 텐데, 영어를 공부보다는 정말 이게 언어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영어를 대했다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 재미없게 이 영어를 하지 않았을 거고, 또 영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,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얘를 영어를 학문으로 내가 가르치지 말고 문법이나 단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지 말고 언어라는 걸 먼저 알게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영어를 먼저 학원을 보내지 않고, 사실 저도 뭐 일을 하고 이러는 직장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학습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신경을 쓰질 못했어요. 근데 이제 5학년 정도에 제가 제 지인이 있는 캐나다로 놀러 갔었고, 한 10일, 12일 정도 캐나다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,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시켰죠. 야, 저기 케찹 좀 더 달래 갖고 와. 뭐 이런 거를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제 시켰습니다. 근데 그렇게 시키는 중에 저희 아이가 그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. 가서 이제 케첩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에 있어,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종업원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 하고 5학년 때 그러면서
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영어를 ABCD부터 배우기 시작했죠. 근데 ABCD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제 아들은 그 영어를 그냥 그 언어로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아, 이게 언어구나라는 걸 느끼고 배워서인지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재밌게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그 말로 가리키는 곳에 배우라고 이제 저는 보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조금 배우고 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 영어를 거의 100점을 맞고 들어가더라고요. 그 전에 사실 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가 들어가잖아요. 그때는 사실 알파벳도 몰랐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완전 바닥이었죠.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을까. 아주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학습지나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시킨다면 아이는 그걸 그냥 공부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할 수는 있겠죠.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적인 지식이 있고 또 많은 이제 보았던 문장들이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고 하니까. 근데 어려서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말로 공부하지 않고 문법이나 단어 외우기나 이런 것들로 시킨다면 나중에 분명히 중학교,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학원비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좋고 아니면은 유학을 뭐 잠깐 뭐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나 아니면은 중학교 1, 2학년 시절 그 사춘기 시절에 유학을 잠깐 한두 달 정도 아니면 뭐 어쨌든 그쪽 나라에 한번 살아보는 게 아이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렇다고 제가 조기 유학을 오랫동안 갔다 오는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아이는 훨씬 인생의 눈이 떠지고 또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아, 이게 나한테 언어구나. 내가 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구나. 말로 배워야 되는 거구나.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또 제가 아이를 공부시킨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아이의 영어 공부는 특히 외국어 공부는 그 나라에 한 번쯤 갔다 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송피맘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